3224였습니다. 3224. 좀 난이도로 봤을 때는 지난 시간보다 이게 좀 더 어려웠던 지문으로 보여져요. 다만 우리 고3 우리 시험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앞 시간에 하는 건 우리가 봤던 거고 뒷 시간에 모의고사 보는 거는 작년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던 건데 우리가 다 못 맞았다라는 거는 반성을 좀 할 필요는 있고 어쨌든 비연계 형태로 전환된 3년 만에 부활한 그치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 연계가 없어지는 첫 마라토가 됐고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교시까지는 우리 31번, 32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해설해 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는 33번과 34번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통적으로 31번은 어휘, 빈칸에 구성되어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32번부터는 구 형태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따로 뭐 디렉션을 주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것처럼 먼저 주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선택지를 골랐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고 뭐 이 방법이 absolutely 뭐 절대적으로 신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수험 생활을 해본 결과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강사분들이 이런 형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선생님도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빈칸 완성이라는 1, 2, 3, 4, 5를 넣었을 때 혼돈스러운 국어적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이 꼭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모두 여러분들 뭐 오늘 영상으로 듣고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 분석을 다 했는데 선생님이 시트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다 선생님이 고백을 했어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거 시트를 만들기에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두 번째 시험부터 시트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빈칸 완성을 다 맞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이 네 문제를 선생님 기억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을 때 그 네 문제를 다 맞은 사람들이 그동안 선생님하고 2년 동안 같이 우리 반을 운영하면서 빈칸 완성 4개를 다 맞았던 기억이 내가 다 없었거든. 어쨌든 모의고사긴 하지만 그걸 다 맞았다는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해. 여러분들이 뭐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뭔가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유효하게 문제를 풀어봤다. 막 그런 취지로 해석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에서도 연습을 해서 2회 연속 빈칸 완성을 다 맞을 수 있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 문제보다는 좀 다 문제 자체가 지문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연습도 할 겸 빈칸 완성 문제를 연습할 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31번이 갖고 있는 주제가 뭐였다? 그치. 수집이라는 컬렉팅이라는 것이 예전보다 뭐 어떤 그 지위나 가치가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글인 거잖아. 그치?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전자적 장비가 발달되기 전에는 컬렉팅, 뭔가를 수집해서 실제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영역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의 하나의 한 단락이었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growth of academic principles. 오케이. 여러분, sorry.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 줬던 거 있잖아요. 뭐 유박 선생님 아까 통화를 해서 숙제한 거를 대충 하긴 했는데 우리 빈칸 완성 관련된 연습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줬던 프린트 자체가 다 숙제였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느 정도 해놨을까요? 눈빛으로 얘기해볼까? 눈빛을 피한 사람은 이제 안 한 걸로 간주하고 당당한 사람은 한 걸로 간주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 숙제를 안 했을 거라는 큰 신뢰로 빈칸 완성을 2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해올 거라는 굉장히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 2주차를 통해서
네 문제에 나오는 10점 이상의 주요 파트이기 때문에 꼭 극복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받아봤겠지만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내신 때 준비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특 11강 빈칸함성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학습도 좀 같이 추가로 시킬 예정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에 우리 어법을 나갈 예정입니다. 어법 나가기 전에 빈칸함성 부분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들이 좀 완비해오는 시간을 또 갖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So the growth of academic principles and sub-disciplines such as art, history, and paleontology, and particular figures such as an art critic, helped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여러분들 이런 거지.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EBS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들 있잖아요. discipline.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단어는 뭐예요? 처음 봐? 규율이란 단어로 우리가 1번으로 항상 외워왔어요. discipline은 규율이란 뜻으로 외웠는데 우리가 이 아카데믹 디스플린 하면 학과, 과목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라는 거죠. 이런 어휘들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떤 미술사학, 그다음에 고생물학과 같은 학문적 학과들, 분야들과 하위 학과들의 성장과 이제 end가 이제 the growth와 particular figures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문들의 성장과 어떤 특정 인물들의 성장, 뭐와 같은 예술 비평가와 같은 특정 인물들의 성장은 우리가 helped produce, help가 타동사로 쓰여서 이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투부정사를 생략한 지금과 같은 원형 부정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칙과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다라는 거지. 뭐에 관한? 선택하고 정리하는 것에 관한 어떤 것? keeping,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정리하는 것에 관한 원칙과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어왔다. 물론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비록 힘든 일로 남아있게 되었긴 했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사실은 컬렉팅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깔아두는 형태의 지문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일치 불일치 문장보다 엄청 이 문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전체에 대한 글 흐름만 잘 파악하면 정답을 도출하는 데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오케이, 우리 moreover 동그라미 쳐볼까요? moreover 앞에 문장 길기도 길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단어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딱 보는 단어는 뭐예요? moreover. 시험 현장에서 moreover가 나왔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디스플린 뭔 소리지? 다시 읽지 말고 moreover가 나왔으면 일단 그 문장 뒤를 읽어보세요. 어차피 덧붙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과 유사한 맥락으로 뒤를 이어주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고 이해되면 넘어가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적 다 9분 내에 풀긴 한 것 같아.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영어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 시간을 체크하는 게 이 시험 영역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문장 해석 안 되는 문장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서 다음 문장을 보자는 거지. As museums and university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19th century, and as the idea of object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erson, especially in the sciences. 그치. 게다가 박물관과 대학이 drew apart, 더 멀리 떨어진다, 더 멀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로부터? 19세기 말부터 더 멀리 떨어졌다. 뭔가 이 대학과 박물관이
더 멀어졌다. 뭔가 학문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아카데믹한 영역들을 다루는 박물관과 대학교가 drew apart. 멀리 떨어졌다. 그렇죠? 뭔가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좀 어려운데 어떤 그 object, 물체, 대상에 대한 개념, 뭐로서 어떤 세상을 알아가는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어떤 대상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went into decline. 점점 쇠퇴했다. 쇠퇴하면서 as로 연결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as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한 말로 뭐예요?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as절을 우리가 이런 뉘앙스로 이해한 다음에 우리의 핵심적으로 이해할 그 주제 문장은 어디가 돼요? 주절이 되는 거지. collecting, 수집이라는 것이 begun to lose, 그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대. 뭐로써? 어떤 가치 있는 지적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핵심적으로 기획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휘도 몰랐고 여러 가지가 헷갈렸지만, 그렇지? 결국에는 컬렉팅이라는 게 그의 지위를 잃게 됐다라는 주제 문장을 도출하는 형태의 비교로 다다르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특히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과학을 좀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edge knowledge.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문장에서 아까 particularly, especially in science라고 했잖아. 그래서 science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 배치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이어가는 거에서 배우면 돼요. 특히 과학에서 과학에 대한 설명을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과학의 어떤 흥미있고 중요한 실질적인 측면들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대? 여기서 increasingly those는 the aspect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됐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invisible 앞에다가 which were라고 써놓으세요. 어떤 과학의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naked eye,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naked eye는 육안으로 invisible, 보이지 않는 측면들이 됐다라는 거죠. naked eye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경이나 현미경 같은 기술적인 것들 제외한 그냥 생눈을 얘기하는 거죠. 또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promised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여기서 이제 동사는 여러분들 promise가 되는 거고 주어는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no longer. 수집된 어떤 정보들의 분류는 더 이상 promised. 더 이상 약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망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최첨단의 cutting edge. 선생님 아까 단어를 보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커팅 엣지 뭐지? 끝을 자르는 지식? 뭔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겠지.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해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아까 우리가 중요했던 문제가 어디였어? Collecting 어떻게 했대? began to lose its status.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 용어가 이제 더 확장되는 거지. 나비 채집이라는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objective mere to indicate a pursuit of secondary academic status. 여기서 이제 지문은 secondary가 빈칸 완성 문제가 나왔던 거죠. 보면 나비 채집이라는 이 용어는 어떻게 됐대? 이 objective 우리가 문법식에 항상 A라고 정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형용사 미어. 그래서 미어는 한낱, 단순한 뭐 이렇게 쓰이는 거지. 단순한 한낱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부차적인
2차원적인 그 학문적 지위의 추구를 indicate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컬렉팅이라는 실질적인 실물을 수집하는 것이 메인이 아닌 그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secondary 2차적인 부수적인 이란 단어를 쓰였고,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 시간 모의고사 분석해본 사람이 있으면 기억하겠지만 이 secondary라는 단어가 지난 시간 3월 모의고사에서도 선택지로 나왔었어요. 우리가 이 기출 어휘가 얼만큼 돌려 쓰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영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면,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컬렉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부차적으로 변환됐다라는 학문적 지위를 설명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문제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1번은 competitive, 그치? 경쟁력 있는, 2번은 novel, 새로운, 4번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5번 unconditional. 봐봐. 1, 2, 4, 5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치? 근데 3번만 부차적인 2차원적인 조금은 다소 네거티브한 단어를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글을 잘못 읽은 다음에 버터플라잉 컬렉팅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문적인 지위다, 새로운 학문적 지위다, 믿음직스러운 학문적 지위다, 무조건적인 학문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글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뉘앙스, 버터플라잉 컬렉팅, 아 컬렉팅은 좀 밀렸구나, 이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거지. 31번 다 맞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 맞았길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러프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경험을 해본 사람은 믿음을 할 것이고 갈 것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이런 뉘앙스로 문제를 내는 게 수능의 출제 방향이다 라는 것만 이해해주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고 까리하지만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문제 풀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기서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안내했던 방법이 듣기평가 할 동안 최소한 한 3개에서 4개, 막 6개 풀고 그냥 얼른 가라 그랬어. 17이지. 17부터 28부터 3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장문 5개 풀고 31 오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 10개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실 속도를 내야 되는 구조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31부터 34까지를 나 완벽하게 팬시하게 독해 겁나 잘해서 풀어야지, 그러면 시간이 무조건 뒤에서 100% 모자랄 수밖에 없어. 이겠잖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안정적으로 일단 거의 다 맞아줘야 돼. 그치? 너무 자꾸 내가 무리한 걸 강요하나? 듣게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아야 사실 여기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2등급을 확보할 수 있어. 사실 여기서 10문제가 남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한 많아봐야 한 25분? 30분 정도 주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10문제를 2분씩만 잡아도 20분이고 월별 카드 체크하는 거 치면 한 23, 4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은 뒤가 분명히 날아가게 돼. 또 뒤 뭐 날아간 거 여기 뭐가 있어? 4문제 뒷부분 문장 삽입 2개, 삽입 2개, 순서 배치 2개. 또 어려운 게 또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여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어야 나머지 뒷문제를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충 이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이해만 하면 정답률을 높게 맞춰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풀어주면 훨씬 더 우리가 뒷부분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이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아마 오늘 하면 5번 더 오늘 포함해 5번을 볼 수 있거든,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전이에요. 이제 막 독해를 엄청 막 내가 번역가처럼 하는 거에 대한 미련은 버려. 영문과 가서 하거나 영문과 부전공 하면 돼요. 지금은
점수를 얼마큼 우리가 최대한 최소 80점 이상, 그다음에 맥스 90점 이상 맞느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2번 여러분들 글 읽고 여러분 좀 공감했어요? 이 뭐지? 다 제대로 못 읽은 건가? 이거 뭐야? 오늘 해놓은 건 알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해놓은 거 우리 쌩까자 이거잖아 지금 뭐. 이 소통 안 되는 이 비공감은 뭐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2번 주제도 사실은 우리가 32번 같은 문제가 이런 거지. 전적으로 주제를 갖고 1, 2, 3, 4, 5를 읽어서 하기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먼저 여러분들 그 32번의 빈칸이 어디냐면 우리 교재로 지금 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 단락인 것 같아. 두 번째 단락 보면은 avoid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void. 그치, avoid는 피하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이 빈칸은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의 반대 내용인 거지. 그치? sorry. 맞네. 이게 주제랑 연결되는 거네. 요거 한 정보를 피하라는 거니까 오늘 활동이 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피해라라는 정보를 피해라. 헷갈렸네. 오케이. 다시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가 주제를 도출한 후에 빈칸 부분에다가 넣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검사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설명했던 건데 선생님이 말하다가 좀 먹혔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y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탐색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에 몇몇은 emphasize, 강조하고 있어. 뭘 강조하냐면 전략적 자기 무시를 강조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컴마를 읽은 이유는 여기 컴마 앞에 which is가 생략되면서 사실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다가 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 그래서 이 understood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였어.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해된다. 왜? is understood 수동태니까 이해된다라고 해석한 거죠. 뭐로 이해될 수 있어? 어떤 무지의 사용으로 이해될 수 있어. 뭐로써? an excuse, 변명으로서. 어떤 변명이냐면 어떤 즐거운 활동에 excessively,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변명에 대한 무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변명이냐면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미래 자아에게 harmful, 해로울 수도 있다, 해로울 수도 있는 그 즐거운 활동에 과도하게 참석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이 무지의 활용을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전략적 자기 무시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겠어, 오늘은 그냥 즐겨 막 이런 거지.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 다음 문장 또 우리가 개념을 달아줍니다. The idea here, 이 생각은 그치 다음과 같아. Here is that 되어 있으니까 if people are present biased, they might avoid information that would, 다음 책을 보고 있으니까 make current activities less attractive. Perhaps because it would produce guilt or shame. Perhaps because it would suggest an aggregate trade-off that would counsel against engage in such activities.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 현재 지금 시점에 편향되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대? 어떤 정보들을 피할 수 있대. 어떤 정보? Would make current activity less attractive.
현재의 활동이 덜 매력적이라는 것을 덜 매력적이게 만드는 그 정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것은 어떤 죄의식과 수치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it would suggest an aggregate trade-off, 총체적인 타협을 제안할 수도 있대. 어떤 타협이냐면 would counsel against engaging such activity. 우리가 against는 반대하여 라는 뜻으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counsel, 그치? 충고할 수 있는, 충고하는 그런 총체적인 타협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가 좀 더 덜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또 부연 설명해 줍니다. 혹시 저자가 이해 못했을까봐 Saint Augustine famous said, God give me chastity tomorrow. 신이시여 나에게, 여기서 정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결이 이제 정숙함, 뭐 퓨어함 이런 것들인 거지. 나에게 이 퓨어함과 이 정숙함을 언제 달래? 내일 주세요. 나 오늘은 그냥 망가질래. 이런 뜻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개념을, 오늘에 대한 위험성을 self ignorance, 무시하게 만드는 형태의 글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tomorrow라는 겁니다. tomorrow. 그치? 그래서 또 그걸 이해 못했을까봐 또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present biased agent. 여러분 에이전트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생님이 수능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에이전트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에이전트는 대행사, 대리인 이렇게 기억하지만, 또는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원 이렇게 기억하지만, 우리는 보통 수능 용어에서는 행위자라고 많이 씁니다. 행위자. 현재에 편향된 행위자들은 생각한대. 뭐라고? Please let me know the risks tomorrow. 그치? 나에게 그 위험들을 내일 알게 해달라는 거지. 나 오늘은 모르겠으니까 오늘은 이게 나쁜 건지 모르는 건지 내가 무시한 채 놀겠어. 이런 거지. 내가 오늘 놀아서 내일 시험 망한 걸 알고 있지만 시험 망한 건 내일 일이니 나는 오늘 놀겠어.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또 tomorrow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Wher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in a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 but long-term cost, they might prefer to delay receipt of important information. 사람들이 어떤 short-term benefit, 단기적인 혜택을 갖고 있지만 long-term cost, 장기적인 대가가 필요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치?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딜레이하는 경향이 있대. 미루는 걸 더 선호할 수 있다. 어떤 중요한 정보에 대한 receipt, 정보를 받는 것을 미루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오늘 즐겁고 길게 훈련해서 더 큰 걸 얻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잔소리하는 것을 그냥 안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he same point might hold about information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tomorrow. 그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same point, 똑같은 점이 might hold about information, 정보에 대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정보냐면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 그치? 사람들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점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뭔데?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그치? 내가 지금 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내일 나에게 말해줘라. 오늘은 미루고 싶다.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글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글이에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재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지라는 핑계로 오늘 것들을 미루는 형태의 글,
그래서 현재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비교적 2번이 make current activities, 현재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avoid, 피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이 주제 자체랑은 조금 반대의 내용이 들어갔던 글로서 전체 지문을 가서 한번 매칭을 시켜봐야 됐던 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tomorrow 등이 나오면서 이 지금 이 current라는 현재의 시점에 들어갔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ctivity가 아니라 current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확인하는 연습이 좀 필요했었던 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어진 단어였어. 우리 모의고사에서 chastity, 정결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 여러분들 그거 그냥 문맥상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빈칸 함성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글을 읽고 우린 정답을 최대한 도출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고, 32번도 여러분들이 다 잘 맞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던 정답을 골라야 됐었던 내용이다. 이걸로 정리를 하시고, 약속했던 것처럼 두 문제 있고 또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두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4번 우리 문제의 지문 33번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또 우리 정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잠깐 지금 17분이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27분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뭐 글 자체가 좀 맥락이 좀 애매하긴 해.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해설을 좀 더 해주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글 자체가 선생님 여러 차례 읽고 같이 봤지만 좀 쉽지 않았던 조금 저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좀 빠져서 쓴 글이 아닌가 싶긴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oncepts of nature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개념은 항상 문화적 진술이다. 무슨 말이야? 첫 문장부터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뭔 소리야? 자연에 대한 개념은 항상 문화적 개념이다. 이 문화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의 해석이 반영된 뭐 자연은 이럴 것이다. 인간이 개념이 들어간 문화적으로 재해석된 뭐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for Europe's landscape is so much of a blend. 그치? 이 개념, 위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이와 같은 개념은 이제 유럽인들에게는 strike, 그치? 큰 인상을 주지 못할 거야. 그치? 뭐로써? 어떤 이 much of는 그러니까 우리 단어장에 나와 있진 않지만 대단한, 심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대단한 통찰력으로서 유럽인들에게 인상을 주지는 못해. 이 문화라는 게 어떤 컬처럴, 인간들이 재해석한 영역이라는 것으로서는. 왜냐하면 Europe's landscape, 유럽의 그 풍경은 so much of a blend, 대단한 혼합물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글에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유럽이라는 유럽 대륙은 아니잖아. 유럽이라는 지역을 보면 이 북유럽부터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굉장히 큰 위도 경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지형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문화가 다 다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편차가 있다. 뭐 그런 배경 지식이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문화적 개념이라는 게 우리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문화는 원래 자연은 다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 글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컬처럴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유럽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통찰력으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왜? 굉장히 다양한 자연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러나 in the new world, new at least to Europeans,
The distinction appeared much clearer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이것도 참 개념이 사실은 선생님이 뭐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뉴 월드라는 개념을 아마 이 제3 지역에 있는 자연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나라 관점에서 얘네들을 뉴로 인식한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세상, 그리고 적어도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새로운 세상, 특히 적어도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운,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런 이 사람들에게 distinction, 이 차이는 훨씬 더 클리어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누구에게? 유럽의 정착자들 혹은 방문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유럽의 이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의 각각의 지역들이 다르니 여기 사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갔던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 지역의 문화와 환경들만 그 자체 인식하지 남의 것들은 다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디스팅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자기적인 해석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자체를 이해해 보자라는 거고 선생님 해설을 다 해주고 있지만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하고 지금 2회차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33번 문제는 다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야? 그치? 그렇게 또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for that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y had the fond conceit of primeval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유럽인들은 fond, 어떤 허황된 conceit, 생각을 갖고 있어. 뭐에 대한? primeval nature, 원시 자연에 대한 허황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수식해 주는 것이 인간의 연결 association, 연관들에 의해서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이 원시 사회에 대한 허황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 fond conceit를 수식해 주는 관계대명사가 뒤에 있는 which예요.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른 지역에 있는 황야라는 개념을 보면 이 사람들은 와, 그치? 이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럽 쪽에 있는 이 황야를 보고 find expression in admiration, 감탄의 표현을 나중에 했다. 그런 것을 도출해냈던 그게 원시사회라고 인식했던 개념으로 이 허황된 원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결국엔 여기서는 핵심은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 이 다른 지역의 개념은 인간의 터치를 받지 않은 내가 본 요거의 관점만 인간에 관여된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봤던 이 황야라는 내가 못 본 개념은 그치? 어떤 좀 그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인간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황당한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건데 이게 좀 사실 비약적으로 완전 개인적으로 보여져. 암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갖고 싶었던 개념을 여기서 뭘 전달하고 싶은가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 오케이, 그래 좋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거는 유럽 사람도 이런 황당한 개념을 갖고 있다. 원시 시대에 대해서. 그 상태 다음 문장 읽어보는 거지.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In this sense, nature can be seen have a self-regulation,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 ecological 생태학적인 관계는 certainly 확실히 그 자신만의 로직, 논리와 그런 면에서 논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그렇지? 어떤 자율적인 통제, regulating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그러나 not necessarily, 반드시 안정적인 역동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이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읽었지만 여러분들 안정적인 역동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개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can be seen have a self-regulating. 이걸 이제 수식해주는 구조가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이렇게 해석이 된 그 수식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자율적 regulating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뭐와 상관없이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 자율적인 통제, regulating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dynamic까지를 우리는 생략하고 있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고, 분명히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이 읽고 있지만 읽어주는 사람이든 수업을 듣는 사람이든 스테이블 다이내믹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개념화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큰 틀, 그래서 자율적인 통제 책을 갖고 있다.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 그렇게 읽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 but the context.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이제 but이라는 주제를 도출해냈단 말이지. 근데 그 주제라는 but 이하의 뒤에 또 빈칸이 있어. 오케이,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이 있구나 라고 봤는데 우리가 그 밑에 we may not determine 이라는 이하 내용에서 lion이라는 내용으로 예를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 정답을 좀 유추하면 되겠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context는 이런 맥락이라는 거지. 이 생태학적 interaction, 상호작용에 관한 이 맥락은 have increasingly been set by humanity, 즉 인류에 의해서 좀 더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앞문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태학적인 관계는 자신만의 로직이 있고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 self-regulating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 생태학적 상호작용에 대한 맥락을 보면 인간에 의해서 더 개입된대. 사실 굉장히 큰 비약이 있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생태학적 이 자연이라는 이 difference, distinction을 보니까 각자만의 논리가 갖고 있대. 그래서 정리해줘. 이 생태학적 논리는 자신만의 논리가 있고, 그치, 인간의 개입과 없이 자기네 그 self-regulating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but이라고 나오면서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갑자기 본인 주제를 갑자기 비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생태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세팅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도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자는 거지. We may not determine. 우리는 정할 수가 없어. 뭘 정할 수가 없냐면 how or what a lion eats. 어떻게 사자가 먹고 무엇을 먹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 이 사람 말하는 건 이게 자체적으로 생태학적 릴레이션십이 그들만의 로직이 있고 셀프-레귤레이팅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certainly 확실히 can regulate, 확실히 규제할 수 있어. 뭘 규제할 수 있냐면 where the lion feeds, 사자가 어디에서 먹이를 먹을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지. 타고난 사자의 본질을 터치할 수는 없지만 울타리를 치고 보호막을 쳐서 그들이 어디서 먹을 수 있게는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좀 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의 글을 도출해냈던 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쭉 읽어봤어. 컨셉 오브 네이처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러피언은 이렇게 본대. 근데 또 logical relationship은 자신만의 로직이 있는데, 근데 이 맥락 속에서 보니까 블랭크 하대. 블랭크 뒤를 보니까
우리는 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어디서 먹을지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위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저자는 하고 싶었다라는 걸 우리가 뉘앙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 2, 3, 4, 5를 같이 읽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은 벗 이하에서 주제를 인간이 뭔가를 더 규제 통제할 수 있다는 형태의 개념을 잡은 다음에 1번 보면 had supported new environment friendly policy. 어떤 자연 친화적 정책을 옹호했대. 그치? 맥락과 상관없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inspires creative cultural practice. 그치? 창의적인 문화적 관행을 inspire, 도취해. 또 change too frequently to be regulated. 그치? 너무 자주 바뀌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규제할 수 없다. 그치?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has been affected by various natural conditions. 그치? 다양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다. 결국에 인간 중심의 내용과는 다 무관했던 그치?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었을 때 has increasingly been said by humanity. 이런 내용들을 도출해내야 3점짜리 문제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올해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6월달. 이게 뭔가 잘못 냈다라고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3점짜리로 내고 문제 이의제기도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독해를 같이 했지만 설명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단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문제가 우리 11월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된다? 오케이. but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이 뒤에 나와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맥락에서 이 글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뭔데? 그치? 자연은 스스로 원래 나하고 태어났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regulate 된다라는 개념을 뽑아내야지만 우리가 3점 맞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막 거기서 시험 문항에서 문제 더럽게 못 냈네. 이거 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핀자를 줄 여유가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강사 입장에서 33번은 잘못 넣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조금 더 이 벗 앞쪽이나 벗 뒷 문장에 한두 개를 더 줘서 조금 더 풍성한 근거를 달아줬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습용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 2, 3, 4, 5를 봤을 때 우리가 주제랑 연결되는 문제가 2번에 가장 가깝다라는 거지.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풀고 올 수밖에 없는 약자 입장인 걸 다시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 문제를 한 개 골라서 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33번 어때? 다 맞았나요? 틀렸나? 33번 틀려도 되는 문제이긴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정답을 비슷하게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글 자체가 결국엔 끌어오다가 but 뒤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을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이해 안 되면 we may not determine how or what a lion eats. 사자가 무엇과 어떻게 먹는지를 정할 수 없지만 우리는 확실히 통제할 수 있대. 어디서 먹는지. 뭔가 우리가 스스로 단정할 수 있는 것들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휴메니티를 도출해냈어야 되는 그런 조금 비약이 있지만 약자로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연습으로서는 좋았던 문제라고 보여져요. 34번 궁금하긴 하다. 맞은 사람 있는지. 33번. 이 와중에 또 맞은 사람들이 있네. 많이 났네. 잘 썼네.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은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 중에서 우리 남들보다 그래도 1, 2분을 더 벌어서 요약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34번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쉬운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34번도 또 되게 생각보다 되게 이게 내용이 쉽지 않거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자꾸 뽑아보려고 하는 연습으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mma Brandley has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European robins to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그치? 엠마라는 사람은 그치?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현재 완료지. 그치? 조사해 왔어. 뭐를 조사해 왔냐면 어떤 유러피언 새들의 반응. 뭐에 대한 이웃과 그치? 낯선 새의 노래에 대해서 유러피언 울새라는 울새 단어 나와 있지? 울새들에 대한 반응을 연구해 왔어. 그치?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여러분들 레파토리라고 들어본 적 있죠? 레파토리가 이 원래 프랑스어 레퍼투아. 발음도 레퍼투아라고 읽어야 돼요. 이 레퍼투아에서 온 레파토리가 그 단어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레퍼투아는 목록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유러피언 로빈의 크고 복잡한 이 노래 목록에도 불구하고 그치?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between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그치? 이 유러피언 울새들은 그치? 구분할 수 있었어. 뭐를? 이 이웃의 노래와 그치? 낯선 이방인의 노래를 구별할 수가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When they heard a tape recording of strangers. 여러분 테이프 개념은 알죠? 테이프 본 적은 없지? 아닌가? 본 적 있어? 테이프 본 적? 그치. 뭔가 올드 굿즈 어디서 보긴 했겠죠? 그 테이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방인의 그 테이프 녹음을 들었을 때 그 유러피언 울새들은 began to sing sooner. 그치? sang more songs and overlapped their songs with the playback more often than they did on hearing neighbor songs. 그치?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웃의 노래를 들었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래하고 더 많은 노래를 하고 또 그들의 음수에서 플레이백 재생된 노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래를 겹쳐서 불렀다. 마치 싸움하듯이 노래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As Brindley suggests, the overlapping of song may be an aggressive response.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브랜들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 노래에 겹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격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거에 막 반응해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양을 설명해주는 글이 됩니다. 그 다음에 however, 우리 however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however, 결국엔 여기서 이하가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겠다라는 걸로 미리 단정을 해도 괜찮아요. however 이하에서. However,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occurred only when the neighbor's song was played by a loudspeaker plac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neighbor's territory and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그치? 그러나 되게 있대요. 우리 대결할 때 쓰는 이 vs 있잖아요. 그치? 이 언어가 versus, 그치? 뭐뭐에 대하여라는 거지. 그 낯선 새에 비해 그 이웃에 관한 이 반응에서 오는 이런 차이들은 몇 가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This difference가 차이입니다. 그치? Occurred 발생했다라는 거죠. Only when 언제 그 이웃의 노래가 was played by a loudspeaker. 그치? 큰 확성기로 연주되었을 때 발생했다는 거지. 어디에 놓여 있냐면 당연히 라우드스피커 뒤에는 which was가 생략돼 있겠지. 그래서 이웃의 영역과 그치? 이 테스트가 진행하는 새의 영역 사이에 경계에 놓인 그치? 경계에 놓인 그 라우드스피커 그러니까 이제 확성기 그치? 확성기에 의해서
was played 재생이 되었을 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알겠지만 우린 여기서 대상, 네이버와 스트레인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역, 그치, 그 위치, 바운더리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 글 자체에서 however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예요? placed라는 개념이 이제 however에서 등장한 거라는 거잖아. 이 지역과 지역 사이에 놓였을 때만 only라는 단어가 이제 강조점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만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as the same neighbor song, 그치? 그다음 이걸 또 확장시켜 주는 거야.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one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It was treated as the call of a stranger. 그치? 얘네가 목소리에도 반응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같은 이웃의 노래가 또 다른 경계에서 was played, 연주가 되었다면 그치? One separating territory the test subject from another neighbor. 그치?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온 테스트 대상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그치? 분리되어 있는 대상. 그래서 이 another boundary를 이 컴마가 동격으로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one이 a boundary를 형성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컴마 뒤에 있는 one부터 네이버까지는 이 another boundary에 대한 부연, 동격 설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험 대상의 영역을 또 다른 이웃의 영역과 분리시켜주는 그 경계, 거기서 이웃의 노래를 틀면 어떻게 되는데? It was treated as a call of stranger. 분명히 목소리는 네이버지만 뭐로서 대우받는다? stranger로서 대접받는다, 취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owever에서 중요한 부분은 however 앞과 however 뒤는 뭐가 중요한 거야? stranger와 neighbor가 중요해? 아니면 그 boundary, 위치가 중요해? 로케이션이 중요해? 그치? 로케이션이 중요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자체를 보면. 그치? 그럼 당연히 뒤에 읽기 전에 만약에 수능 문제 출제 가이드대로 이 문제 빈칸이 나왔다면 이 빈칸은 뭐가 더 적절하겠어? 뭐가 꼭 들어가야 돼? 이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 그치, 지역에 대한, 로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선생님 얘기했지만 however 앞에까지는 글 자체가 쉬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however 뒤에 오면서 갑자기 뭐 네이버가 왜 경계했는데 왜 얘네들이 스트레인저 취급을 받는 거지? 그거 핵심은 뭐다? boundary, 그치, territory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빈칸을 읽기 전에도 그 다음 문장이 빈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읽기 전에도 이게 뒤에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오케이. 이 however 이하에서 강조했던 것은 사이트,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Not only does the result demonstrate that the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the familiar songs, but it also shows that the choice of songs used in playback experiments is highly important. 우리가 알겠지만 not only 버돌소 구조로 되어 있고 not only가 문두로 나가니까 도치가 일어났던 문장 구조. 그치? 이 결과는 does demonstrate, that 이하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뭐래? that 이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울세는 익숙한 노래와 그 지역을 연결시킨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글도 선생님이 아까 34번 미리 얘기 안 했지만 이 버돌소 뒷부분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도출하기가 어려웠던 근거야. 그래서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돼. 읽어볼게요. 그러나 또 데디아를 보여준대. 뭐냐면 노래의 선택을 또 보여준대. 노래의 선택이 그 플레이백, 재생
그 재생 실험에서 사용된 노래의 선택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이 but also 뒷부분은 처음 언급된 내용이거든. 그렇게 또 글을 쓴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짧은 빈칸 완성 이 지문 중에서 지문 하나하나가 내가 성에 안 차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여기서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주제를 뽑을 때는 이 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논리를 끌어왔으니까 가서 한번 1, 2, 3, 4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번 주제를 대충 뽑았어. Variety and complexity characterize the Robin song. 그치? 어떤 다양성과 복잡성이 이 울새 노래를 특징시켜줘? 뭔 소리야? 그치? 관계없죠? Song volume affect the Robin's aggressive behavior. 어떤 노래 크기가, 송 볼륨이 어떤 로빈의 공격적 성향에 영향을 줘? 뭐 상관없잖아요, 그치? 어그레시브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과 무관한 거지. The robin's poor territorial sense is a key to survival. 그치? 물론 여기서 territorial이라는 영역이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어. 근데 이 로빈의 취약한 어떤 이 지역적 그 감각이 생존의 키다? 그치? 서바이벌과는 상관없잖아요, 그치? 일단은 territorial 때문에 3번이 헷갈릴 수는 있지만 survival이라는 개념은 무관했다라는 거고 4번을 보면 Robins associate locality with the familiar song. 그치? 익숙한 노래와 지역과 상호 연관시킨다. 그치? localit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인 거지. 5번 Robins are less responsive to recorded song. 그치? 울새는 그치? 녹음된 노래에 덜 반응한다. 그치? 그래서 territory, boundary라는 내용으로 locality를 뽑아낼 필요가 있는 문장이었다. 정답은 4번. 우리 귀결이 됐던 문제였던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로 이 글 however 뒤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른 뒤에 공격적으로 1, 2, 3, 4, 5 중에서 모르겠다. 근데 locality가 있어. 일단 찍고 보자. 이걸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답 맞추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2022년 올해 6월 모의고사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버돌소 뒤에 나오는 문장을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나는 좀 손봤을 거야. 갑자기 초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초이스를 또 되게 중요한 걸로 강조했던 것처럼 비약이 있는 실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문제 풀이에 적절한 독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6개 중에 4개 중에 2개 이상 맞았다 하는 사람은 발을 드세요. 여러분들 일단 계속 얘기했지만 이 빈칸 완성을 여러분들 최소 시험 현장에서는 한 10분 안쪽에서 끝내주긴 해야 돼. 10분, 11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2개를 맞으면 안정적인 2등급권이 될 거고 1등 하나를 틀리면 안정적인 1등급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돼. 빈칸 완성 문제는 선생님이 계속 이걸 이렇게 목 터져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서 15분을 쓰잖아? 그러면 38, 39, 40을 무조건 못 풀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그건 국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11분 정도 끝내면 38, 39, 40은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찍지 말고 맞히고 오자는 거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전전 선배, 여러분들이 고1 때 봤던 선배들까지는 40번이 홀수형 무조건 1번이었어. 한 7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생님도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40번 시간 없으면 1번 찍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기출문제 쭉 가봐. 가서 보면은 한 해를 제외하고는 다 1번이었어 40번이. 그래서 그때 수혜를 본 학생들이 꽤 있었지. 그리고 모의고사도 40번이 다 1번이었어. 특이한 해였지. 그게 이제 갑자기 깨졌어 다. 40번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수험생이 됐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빈칸 완성 문제를 약 10분 혹은 11분 안에 끝내줘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번역가처럼 번역을 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글을 읽고 주제를 뽑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31번부터 34번까지가 풀기 쉬웠던 이유는 제가 어휘를 보게 시켰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어쨌든 어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고서 시험을 잘 보긴 어렵다는 경험을 좀 하면 좋겠고 나머지 우리 4개월 동안은 어휘도 좀 집중해서 암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독해는 거기까지 진행하시고 여러분들